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KB금융주주의 유신익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글로벌 금융시장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는 오르고 다음 날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자, 최근 시장에 대한 판단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최근 같은 경우는 그 전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페드의 긴축 기조가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 그러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인플레이션, 고인플레이션이 계속 강화가 되는 국면들이 이어졌고 네. 그러면서 시장 심리는 굉장히 위축이 되고 금융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는 많이 꺼져 있었던 상태인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긴축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들이 굉장히 크게 팽배하다가 최근 들어서 일본부터 엔화 매수 개입을 하면서 어떤 돈을 푸는 통화 정책을 다시 그러니까 개입을 하는 정책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네. 두 번째는 영국이 금리가 오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길트 채권을 직접적으로 매입을 하면서 또 일종의 작은 QE, 그러니까 돈을 푸는 듯한 그런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어제 같은 경우는 유엔에서 사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앞으로 미국이 1%포인트 정도 금리를 더 올릴 때 선진국은 0.3% 정도의 성장률이 하락이 예상이 되고 신흥국은 0.8% 정도 더 하락할 것이다. 네. 즉 긴축에 대해서 조금 제어를 해 주십사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한 요인들이 이슈화되면서 시장에서는 그럼 페드도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좀 더디게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방향성 자체가 좀 전환이 되었다. 그래서 시장 심리를 갑작스럽게 또다시 완화시키고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이 긴축 속도에 대한 조절,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조금 회복시킨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지속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죠. 금리 인상을 계속 단행하면서 이제 경기 둔화, 경기 침체까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강달러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강달러는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이러한 정책들이 최근 들어서 또다시 기대감을 부풀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와 파운드가 상승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달러가 다소 주춤해지는 이제 110포인트 이제 달러 지수로 봤을 때 110포인트까지 하향이 됐고요. 네. 지금 저희 이제 앞으로의 스케줄을 확인해 보시면 11월 초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고 11월 2일, 3일 양일간에 거쳐서 FOMC가 열립니다. 그러면 사실은 금융시장은 경기의 방향성과 또렷하게 정비례돼서 가지는 않습니다. 결국 11월까지 어느 정도의 여지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중간 선거라는 어떤 이슈로 인해서 경기를 그렇게 꺼트리지 않을 것이야 라는 기대감과 FOMC에서 조금 긴축을 늦추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곁들여지면서 금융시장은 조금 호조세를 보이고 달러 역시도 당분간은 횡보 흐름을 좀 안정된 상태에서 횡보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금 최근에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나 블러드 이제 연준 총재의 발언들을 이제 가지고서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네. 11월 이후에도 긴축 기조는 상당히 강화되는 것이 원래의 패스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다시 달러는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고 다시 우상향하는 완만하게 그 폭 자체는 크지 않겠지만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달러 지수의 패턴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횡보 국면을 거치다가 완만한 우상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자, 영국발 금융 위기가 심각합니다. 이 상황은 조금 더 뒤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 영국이 얼마 전에 감세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출렁거렸었는데 이런 현상을 보고 미국과 통화정책이 불협화음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긴축을 계속하는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물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여러 방면으로 써야 합니다. 다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이제 구분이 되는데 미국의 상황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견딜 수 있고 소비나 소득 여력들이 괜찮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도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브렉시트 이후에
EU와의 거래, 일단 무역 거래 자체가 교역이 악화가 됐고 실제로 서비스업을 제외한 제조업 쪽에서 상당히 성장의 속도가 둔화되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최근래 들어서 상품 수지도 적자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 감세안을 트러스 총리 같은 경우는 감세안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요지는 뭐냐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는 올리지만 내부적으로 일종의 작은 재정정책 예산안은 확보를 해서 경기가 너무 악화되는 건 맞겠다. 근데 이 정책의 패턴 자체가 서로 이제 언밸런스하다라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면서 통화정책상 인플레를 잡는데 내부에서는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어느 정도 버티게 해준다. 이거는 사실은 결국에 금리 올린 효과를 상쇄시키는, 이제 소진시키는 그런 방향성밖에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통화정책상 물가는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금리도 오르는데 동반해서 올라가는, 그래서 통화정책의 무력성, 효과가 상실되는 그런 결과를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통화 정책도 저희가 상당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국발 금융위기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상황을 좀 먼저 좀 짚어볼까요? 간단하게 좀 핵심 지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영국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수지 그리고 최근에 상품 수지가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초까지 누적으로 보면은 올해 초 상품, 그러니까 경상수지의 GDP 대비 비율이 마이너스 5.5%입니다. 근데 네. 이게 뭐 올해만 나타난 것은 아니고요. 브렉시트를 한 이후에 최근에 이제 3년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기타 여타국 같은 경우는 거래가 좋았고 수출이 잘 됐었는데 사실은 EU에 의존적인 거래를 하던 영국 입장에서는 EU 시장을 많이 뺏기면서 거래가 부진했고 경상수지 적자가 사실 누적적으로 소폭이긴 하지만 누적적으로 계속 이어져 온 상태입니다. 게다가 플러스해서 우리가 이제 영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 자체가 사실 99% 정도까지 육박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유럽 재정 위기 이후에 거의 10년 동안 유로존 국가들 같은 경우는 재정을 갖다가 굉장히 안전화시키기에 노력을 했고 오히려 영국의 99%라는 부채 비율보다는 오히려 더 하락한, 더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네.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유로존은 재정과 부채를 감축하기에 큰 노력을 했던 반면에 영국은 그렇지 못했고 오히려 부채와 재정에 대한 불안들을 더 키워왔다. 그러한 상황에서 감세한 정책이 뚜렷하게 경제적 부양을 어느 만큼 효과를 미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혼선이 굉장히 가중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책적 혼선이 지금 가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곳곳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가 좀 주목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도 페드가 과연 그들의 정책 방향에 맞게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 나갈 것이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많은 페드 연준 총재나 인사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영국 시장 관련된 혼란은 영국의 정책에 국한된 것이고 두 번째, 미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인플레 위험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상 긴축을 멈춰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달러가 강세를 보임으로 인해서 많은 신흥국이나 여타국들이 시장이나 경제에 많은 혼돈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들도 속도에 맞춰서 인플레 속도에 맞춰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즉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페드는 원래의 기조대로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기타 여타국이 따라오지 못해서 금리 차가 따라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은 스스로 자국이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페드의 긴축 기조와 스탠스, 얼마만큼 세계 경제 악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줄지에 대한 포인트들을 정책적인 발언과 앞으로의 FOMC의 패턴을 계속적으로 확인해 나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니 해도 연준의 긴축 기조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연말까지 달러가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달러가 최근에 여러 네. 국가들의 어떤 통화 개입이라든지 안정화 정책 때문에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런 횡보 흐름은 적어도 11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11월 이후에
또다시 미국의 물가 불안정 그리고 페드의 긴축에 대한 어떤 경계심들이 강화되면 달러 지수는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내년 초까지의 달러 흐름을 놓고 본다면 크게 떨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다시 이제 기대감 때문에 떨어지는 트랩에 갇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정한 트랩에서 계속 반복을 할 것 같다. 절대적 레벨 자체는 작년보다 당연히 높은 수준, 현 수준 내에서 행보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현 수준에서 뭐 박스권 흐름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